좀 의외의 분석이었어요. 지금 박지원 대표의 분석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의 대세론이 더 굳어질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반 총장 제거한 게 문재인 대표한테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에서도 똑같습니다. 반기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판을 흔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네. 어정쩡하게 계속 가주는 게 보수표 분열시키면서 더 유리했을 거다. 네. 그런 분석. 야, 행간도 아마 이 언저리에 어떤 얘기 가지고 네, 오셨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정치권 전체가 뭐 깜짝 놀랐는데요. 예. 여야를 막론하고 이 앞다퉈서 안타깝다, 애석하다, 좋은 분이었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이 반기문 불출마를 바라보는 여야 5당의 자세,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반기문 총장을 상당히 비판했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 같이 하겠다던 바른정당도 비판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는 아쉽다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여권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이 반기문 총장을 따라 나온 정치인들은 뭐 20일 만에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그러게 돼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반 총장과 함께하길 기대했던 여권 인사들 역시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허탈함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감정을 반 총장을 비판해온 야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로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식의 반응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바른정당은 정치개혁을 함께하기 바랐는데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네. 이 가장 영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맞아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유승민 의원은 약간 시큰둥했거든요. 네, 맞아요. 야권에 깎아내리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이 불출마한 것이다. 이러면서 화살을 야권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예. 뭐 야권의 반응은 당별로 온도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예. 민주당은 민심이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과 정권 교체다. 이러면서 약간 거리감을 뒀고요. 국민의당은 애석하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반 전 총장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이 반응들 전반적으로 이제 안타깝다 쪽이에요. 잘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네. 아쉽다라는 전반적인 정치권의 성명,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그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다입니다.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 네. 이제 리스트에서 제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 총장을 대하는 각 당의 태도가 어제 오전 다르고 오후 달랐습니다. 예. 이 반 전 총장이 어제 새벽에 불출마 발표문을 작성을 하고 그걸 가슴에 품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가슴에 이미 품고 있었는데 네. 바른정당, 새누리당, 정의당 다 찾아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기 쉽습니다. 아주 뼈 있는 농담을 네, 아프게 맞아요. 던졌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당대당 합당은 없다 이러면서 반 전 총장의 연대 제안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불출마 선언 뒤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예. 국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대를 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예.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함께하길 바랐는데 참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밀당을 하는 건데 네. 약간 이제 밀어냈어요. 좋은 네.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완전히 그 밀리던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린 상황. 그러니까 너무 거예요. 허무하게 나가 떨어져 버린 그러니까요. 거죠. 살짝 밀었는데. 그러니까요. 야당도 사실은 반응이 마찬가지였는데요. 설 연휴 무렵부터 반 전 총장이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이런 야권 인사들과 계속 연쇄회동을 가졌잖아요. 예. 근데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김종인 전 대표는 만나고도 안 만났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맞아요. 박지원 대표는 지금 놓고 해도 못 받는다 이러면서 좀 박대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어제 오후에는 어땠습니까? 박지원 대표가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송장에 칼 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나가 떨어진 사람한테 더 비판 않겠다. 문재인 전 대표는 좋은 경쟁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승자, 살아남은 자의 여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경쟁자도 아닌데. 네, 이거 또 다시 두 비판하면 뭐해. 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정치권의 반응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그가 갖고 있던 15%의 지지율을 나에게 가지고 와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야권이 반 전 총장 정말 가혹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예. 그리고 1일 1구설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각종 논란 있잖아요. 예. 승차권 발매기 논란, 턱받이 논란, 나쁜 놈 논란. 퇴주잔 논란 많았어요. 이런 실언 구설을 이제 계속 강조했는데요. 이젠 처지가 달라졌어요. 반 전 총장한테 오히려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반 총장은 갔지만 지지율 15%는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지지율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당은 같이 하자. 우리가 모시겠다 이런 구애 작전을 펼쳤는데요. 예. 바른정당은 불출마 선언했지만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바른정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으로는 안 나가시지만 여기 들어와서 같이 정치하십시다. 그렇죠. 예. 예. 다른 당도 사실 좀 비슷해요. 그래요. 민주당은 앞으로도 사회 지도자로서 원로로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반 총장이 남기고 간 15%를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이다. 이렇게 김성환 씨. 반 전 총장이 와서 지지 선언하면 더 좋겠죠. 그러네요. 반기문 불출마. 각 당의 반응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가장 유리해진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요. 가장 불리해진 사람도 문재인 전 대표다. 합니다.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세요?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단독 선두라고 하는 건 이미 뭐 여론조사로 다 검증이 됐잖아요. 앞으로 쭉 나간 선두죠. 네. 근데 2위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면 2위가 쏙 빠지면은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유리해졌어요. 일단 예. 여론조사로 보면. 뭐 아직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 하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빠지면서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2위, 3위, 4위권이 약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뭐 그렇죠. 이재명, 안희정, 뭐 황교안, 안철수, 뭐 그러면 바람은 말이죠. 네. 지금 반 총장이 불과 하루 만에 그만뒀듯이 하루 만에 움직이는 게 정치권. 그럼요. 생물이거든요. 지지율은 그 부분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제 말이 틀리나 보십시오. 지금부터 보름 동안 한 20% 넘보는 2위 후보가 분명히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불출마는 대선 주자 모두에게 기회요. 모두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환 씨. 네.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이건 단언해도 됩니다. 지금 보름이라 그러셨어요? 네. 오늘이 2월 2일 보름 후에 꼬치꼬치 따지세요.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1657님,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하겠다고 할 때는 오만 인신공격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아쉽다라고 하는 정당들이 바로 이 현 정치권의 민낯이다. 아마 지지하시던 분인 것 같아요. 의견 보내주십시오. 입으로 갑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거리감도 느껴지고 뭐 일종의 애진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연결을 해보죠.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솔직히 놀라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이셨어요? 그럼 네. 약간 예상도 하셨어요? 제가 18일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완주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만나보고 했더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듣지 않고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역시 제가 반반으로 생각했던 게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치 구단인 우리 박지원 대표가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그만두겠다 결심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그만둔 걸까요?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은 훌륭한 외교관이었지 정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예. 본인 말씀도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성실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전혀 한국 정치에 대해서 때때로 특정인들이 보내주는 보고서는 읽었지만 예.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고 귀국해가지고 준비 없이 출발했다가 역시 그 벽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결국은 그게 지지율 하락을 가져와서 지지율 하락 앞에 당할 장사가 없죠. 사실 선거에서는. 그렇죠. 그 지지율 하락한 원인도 예.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을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은 급전직하로 추락했죠. 시대 정신을 잘못 읽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시대 정신 잘못 읽고 있구나 싶으셨어요? 우선 지금 현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예. 국민이 분노하고 촛불 민심이 누구도 동원한 것 아니고 자발적으로 타올랐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이것을 보고도 박근혜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아하. 또 이명박 대통령과는 화이팅. 화이팅. 이런 것을 보고 또 실패한 인사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 도와달라. 이런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하고 귀국한 그에게 기대했던 예.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걷어갔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시대의 정신, 그 흐름을 못 읽고 있구나. 파악하지 못했다. 예.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 만나서 화이팅 했는데 결국 그 화이팅이 저주의 화이팅이 된 셈이네요. 이제 보니. 글쎄 화이팅을 보내주는 사람도 조금 달랐으면 좋았었죠. 다른 사람이 좀 화이팅 했었으면. 알겠습니다. 시대 정신을 잘못 읽은 것이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낙마까지 가져왔다. 근데 반기문 총장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반기문 총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결국 이 사람들하고 함께 길을 가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러서 내가 포기하는 거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분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정치권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되고 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역시 반기문 총장이 활동하시던 외교 무대와 예. 정치 무대는 다르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좀 공부해가지고 왔으면 덜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자기 개인사 문제나 가족사 문제에 대해서 혹독하게 검증을 하면서 국민은 그분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예. 그러한 것을 통해서 능력과 예. 위기관리 능력 이런 모든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고 대통령을 꿈꿨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예.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 공부가 안 된 채 이게 지금 혹독한 검증의 과정인 건데 그걸 결국 못 버티셨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예, 못 버텼어요. 그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어떻게 위기를 관리해서 넘어가는가 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기문 총장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이유든 간에 포기했습니다. 이제 대선 지지율 2위 후보가 빠진 대선판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관심사인데요. 어디로 갈까요? 이 표. 반기문 지지표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반기문 지지층은 박근혜 대통령을 추앙하는 그러한 일종의 박근혜 지지 세력, 예.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보수라고 칭하는데요. 그러한 표는 황교안 총리에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총리에게 갈 것이다. 실제로 어제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황교안 총리가 실시간 검색어 1위 했고 어제 돌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황교안 총리한테 반기문 총장 표의 20%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긴 됐습니다. 네, 그 일부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지만은 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약 6% 빠져나갔고 또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안희정 지사에게도 올라갔지만은 예.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한 10여 프로 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던 표가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네, 가는 분리됐지만은 것으로 다 이렇게 수혜를 받았지만은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는 약 6.7%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어제 이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나서 사람들은 다 문재인 대세론 더 강해졌다. 보수 대항마가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다른 후보들하고는 더블 스코어 차이 나고 이렇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인용이 헌재에서 발표된다고 하면은 문재인은 굉장히 좀 지지도가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용이 된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문재인 탄핵이 되면은 전 대표 지지율이 하락합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대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려가 현실이라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들이. 어허.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보수표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면은 황교안 예? 대행이 출마를 하건 저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건 어떤 보수표들이 일정 부분 결집하지만은 예.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잔재 세력은 집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황교안 총리는 나와도 안 될 것이다. 네, 나오지도 그렇습니다.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과연 문재인이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거부 세력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하자면 문재인 비호감 세력, 그렇죠.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력들.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 국민의당 후보에게 몰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사항이시군요. 그러니까 그건. 희망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예. 반기문 총장의 중도 사태를 보더라도 예. 다른 후보들은 다 올라가는데 아하. 문재인 후보만 약 7% 하락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건 좀 특이한 분석이에요. 사실은 어제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세론 더 굳어지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표는 웃을 일만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웃으셨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웃을 일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하고 어제 얘기한 많은 기자들도 예. 저하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웃을 일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 총장이 쭉 가는 게 예.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예. 굉장히 염려를 한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총장이 이 정도 하락하는 지지율로 이렇게 근근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보수표를 분리시키면서 분열시키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득이 됐을 텐데 반 총장이 낙마하면서 다른 후보들 대두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저는 분석이군요. 그렇게 보시는 그리고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럼 결국 문재인 대 국민의당 텐트에서 나올 그 후보, 그게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결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안철수 대 문재인으로 보았고 이제 국민의당 대 민주당 대결로 본다고 하면은 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 손학규 의장이나 예. 정운찬 전 총리 등이 우리하고 함께해서 여기에서 강한 경선을 하면은 예. 흥행도 되고 지금 어떻게 됐든 민주당을 찾겠다고 하는 어떤 후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긴 워낙 다른 후보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내에. 거기에서는 나오려고 하고. 다른 후보가 많더라도 그것은 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거이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금 당의 분위기는 이미 확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서 그러한 손학규 의장이나 예. 정운찬 총리 등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셔가지고 강한 경선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후보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경험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 중도적 합리적 그러한 확장성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확장이 더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 이후의 상황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오늘 박 전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